자,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문법은, 자, 수요동사라는 그런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는 동사의 종류입니다. 수요동사란 것은 수요라는 말이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또는 뭐뭐를, 원래는 수요하다는 것은 주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수요동사라는 그 타이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어딘지 몰라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수요동사라는 데 들어가는 단어들은 대부분 다 보세요. 옆에 보면 give,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주다. make, 사실 make의 뜻은 우리가 보통 만들다 그렇게 알고 있죠.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만들어 주다. 전부 주다로 끝나요. 우리나라 보면. send도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보내주다. 그다음에 write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써주다. 또 buy는 누구의 뭔가를 사주다.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에게 어떤 대상을 사주고 보내주고 만들어주고 써주고 뭐 등등등 이렇게 해주는 걸,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무슨 동사? 수요동사라 그래요. 그러면 수요동사는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수요동사가 쓰이면 그 뒤에는요, 우리가 영어에서는 이런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이 룰을 지켜야 되는 게, 앞에 쓰이는 이 목적어, 명사, 이 목적어는 우리가 사람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누구누구에게 해당되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랬죠? 간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리고 뒤에 이제 직접 주는 대상이라는 것은 뭐 물건을 보내준다는데 그 물건이 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그렇죠, 여기서는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이 직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은 보통 사물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을, 르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이 뒤에 나와요. 항상 이 순서 앞에 사람이나 그 보내줄 대상에 해당되는 누구누구에게 해당되는 게 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무엇을 줄 것인지에 해당되는 직접 줄 그 목적 대상인 직접 목적어인 뭐뭐을이 온 이런 문장 형태입니다. 자, 영어에서는 이렇게 목적어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오는 이런 문장 형태를 뭐라고 그러죠? 바로 사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영어에서는 이렇게 사형식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이거를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를 시험에 아주 많이 내요. 삼형식. 그럼 삼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삼형식은 사형식과는 다르게 주어와 그리고 동사는 똑같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사형식에는 뒤에 목적어가 두 개가 왔죠. 그런데 삼형식에는 그래요. 뒤에 목적어가 하나만 오게 돼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없애는 건 아니에요. 없애는 건 아닌데, 이제 그 뒤에 여기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 문장이 꼭 필요한 형태가 아닌, 다시 말해서 목적어 형태가 아닌 무엇의 형태로, 전치사 구, 다른 말로 문장에 전혀 수식할 때만 필요한 부사 구라는 형태로 문장이 바뀝니다. 왜냐면 문장에서 부사 구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여기를 전치사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지금 우리가 주어랑 동사랑 목적 하나만 들어간다, 나머지는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없어지는 얘에 들어가는 거, 맨 앞에서 여기가 전치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모양을 바꾸는데, 자, 이렇게 도면만 놓고 하니까 우리가 헷갈려서 이제 이거를 실제 내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 하나 얘가 있습니다. N이란 사람은, 자, 주었다, gave. 자, 뒤에 선생님이 표시를 할게요. 그에게 하나의 생일 선물을. 이게 지금 엄밀히 따지면, 자, 우리가 목적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앞에 있는 명사랑 같냐 안 같냐? 같아요? 아니요. 안 같죠? 그러면 목적어. 그런데 이게 두 번째, 그하고 생일 선물하고 같아요? 아니요. 또 안 같죠? 그럼 얘도 역시 목적어. 그 목적어가, 이거 왜 이래? 넘어가 버렸네. 목적어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 이럴 때 이거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방금 이게 몇 형식?
사형식 문장이에요. 여기처럼 이런 사형식 문장을 목적어가 하나만 있는 삼형식 문장 형태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 아래가 편의상 요거 좀 지울게요. 그래야 가능하니까. 자, 어차피 주어 동사는 똑같겠죠. 여긴 그대로 n. 마음이 급한가 봐요. 막 무조건 막 갈겨 쓰네요. gave는 똑같은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됐을 때는 순서가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a birthday present가 되겠고, 그럼 이게 일단 뭐가 되는 거야? 이 문장에. 자, n하고 생일 선물하고 같아요? 안 같죠? 그럼 얘가 당연히 뭐가 됩니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만약에 이렇게 바꿨다 그러고 힘을 그냥 이대로 쓰면 뭐야, 명사가 두 개 들어가는 이상한 문장 구조잖아. 자, 이렇게 뒤로 갈 때는 여기는 필요 없는 형태가 대조하기 때문에 이 앞에 다시 말해서 힘 우리가 필요 없는 문장 형태 무엇으로? 전치사구로 바꿔야 돼요. 전치사구는 다른 말로 부사구이기 때문에 문장이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형태가. 전치사구가 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전치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전치사는 to입니다. 누구누구에게라 해당되는. 자, 너무 쉽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렇게 to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전치사가. 자,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바꾸는 전치사가 to가 있고 for가 있고 of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구별하죠? to는 너무 많아서 우리가 외우는 건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for를 써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of를 쓰는 경우만 머릿속에 외우시면 됩니다. 뭐를?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동사가 있어요. 자, 그 앞에 보면 get의 뜻이 뭔지 아세요? get? 아니에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다. 가져다 주다는 뜻이에요. 처음 들었죠?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다. 그다음 make는 그냥 만들다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만들다. buy도 누구를 위해 사주다. cook은 누구를 위해 요리하다. 자,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더 하기 위해서 누구누구를 위해라는 말을 자꾸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막상 해석할 때는 buy는 누구를 위해 사주다. 주다 아니에요? 여기 되잖아. 그지?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외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 1번 buy, 2번 make, 그 다음에 3번이 get과 4번 cook. 이런 순으로 이런 단어가 문장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들어가 있는 사형식 문장, 목적어 두 개의 형태를 삼형식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for가 들어갑니다. 자, 있는지 볼까요? 근데 위에가 마침 하나가 있네요. 바로 made. 보이시죠? 자, 내용 보시면 엄마는 나하고 엄마하고 같아요? 와, 말도 안 되지? 그 다음에 쿠키를 만들어 줬는데 나하고 쿠키하고 같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얘가 목적어 1, 목적어 2가 돼요. 지금 몇 형식? 4형식입니다. 이거를 3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꾼다. 그러면 내용상 똑같으니까 앞에는 그냥 그대로 씁시다. 이렇게 컴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를 쿠키스로 바꾸고 이게 지금 목적어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미라는 걸 뒤로 이렇게 보냈는데 얘를 필요 없는 형태로 바꾼다 했죠. 그럼 이 앞에 전치사를 넣어줘야 돼요. 이 전치사가 to가 아니라 뭐다? for를 씁니다. 왜 for를 쓴다 그랬죠? 바로 make란 단어는 바꿨을 때 for로 바꿨었는 그런 걸 우리가 여기에서 아래서 4개를 배웠습니다. 어때요? 이거 외워야 되겠죠? 선생님 근데 ove도 있잖아요. 근데 ove는 되게 간단한 게, ove를 쓰는 경우는 다행히 단어가 지금 여러분이 배울 때는 ask 하나만,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묻다, 부탁하다 뭐 이런 뜻을 때 over 하나예요. 여기도 지금 나왔어요. 여기 마침 나와 있네. asked. 그에게 질문 하나를 물었다. 그럼 그하고 학생하고 그는 같지 않죠? 목적어 1. 그 다음에 그하고 질문하고 같아요? 안 같죠. 목적어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지금 이건 몇 형식? 4형식을 우리가 몇 형식으로? 3형식으로 바꾸려면 간단해요. 앞에 있는 건 무슨 목적어 부른다? 간접 목적어. 뒤에를 직접 목적어. 둘 중에 사람인 경우는 어떤 게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얘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면 또 앞엔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a question 이렇게. 자, 뒤에 있던 목적을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뒤에 있었던 앞에 있었던 힘이라는 걸 뒤로 보내는데 얘를 필요 없는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이 앞에 전치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전치사. 여기는 ask란 단어 때문에 뭐가 들어간다? 어렵습니다. of가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삼형식이 만들어져요. 여기 있는 문장 안에 필요 없는 문장.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만 존재하는 삼형식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렇게 바꾸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런다? 수요 동사를 이용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거. give, pen, your. 이건 너의 펜을 나에게 줘라. 선생님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뭐 your 펜을 그녀에게 줘라. 이러면 되지 않나요? 이러면 망해요. 왜 망할까? 이러면 왜 망할까? 자, 너의 펜이 아까 그랬죠. 우리가 문장에서 명사가 2개 들어가려면 얘가 뭐가 안 돼 있어? 사람이어야 돼. 앞에가 먼저. 간접 목적은 사람이어야 되고 뒤에 직접 목적어야 돼. 이거는 문장 이상하죠. 만들 수는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여기를 우리가 필요 없는 삼형식으로 바꾸는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는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중간에 끊어가지고 내가 좀 잊어버렸어. 하던 내용이 뭔지. 자, give your pen her. 안 된다 그랬죠? 이럴 때는 누구누구에게란 말로 여기에 전치사를 넣어줘야 돼. 이때는 전치사 to를 넣으면 가능은 해요. 여기가 지금 주어진 문장에 이런 전치사 to나 for나 또는 of 같은 게 들어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이용할 땐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순서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대로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 사람. 당신의 펜을 줘라라는 이런 문장 형태가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 뒤쪽에 문제를 조금 풀도록 선생님 해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혹시 밑에 번호 페이지가 3페이지라 나와 있나요? 자, 3페이지에 보시면 이 지금 파트 2가 이런 문제들을 전치사, 전부직 몇 형식을 4형식을 3형식으로 지금 다 바꿔놓은 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를 방금 배운 거 잘 참고해가지고 1번부터 18번까지를 이거는 다 해주세요. 자, 지금 해주세요. 자, 일단 뭐 다시 뒤에 거 포를 해봤더니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이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건 cook, ask, boat,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made. 선생님 지금 친 게 전부 뭡니까? ask, buy, 나머지 get까지, 그죠? 이 단어들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쓰이면 우리가 다 for나 of를 이용해 바꾸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to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